172페이지의 1번, 2번 문제 과학자들이 주장한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톰슨은 전자의 위치는 확률로만 알 수 있다. 이거는 현대적 원자 모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톰슨의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균일하게 박혀 있다라는 형태로 모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러더퍼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임의의 궤도에 원운동한다. 그러니까 임의의 궤도는 러더퍼드,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궤도는 보어의 원자 모형.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죠. 그래서 기억,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으로 갈게요. 원자와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러더퍼드 이후에 대한 얘기죠.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고 나서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핵은 양성자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3. 전자는 중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죠.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요. 근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매우 작지요. 그래서 전자는 중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가 아니라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옳지 않은 문장이고요. 원자 번호가 6인 원소. 원자 번호가 6인 원소는 탄소가 되는 거죠. 원자핵의 핵 전하량은,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은 그렇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와 같다.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을 우리가 2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럼 6개니까 6, 2. 옳은 문장 5번.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서로가 같다. 그렇죠.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72에 3번.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죠.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을 말하는 거죠. 헬륨 원자 핵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헬륨 이온이라고도 해도 되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 이 실험으로 원자핵의 존재가 밝혀졌다. 옳은 문장이고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산란되지 않고 직진하였다. 옳은 문장이죠. 알파 입자가 금박을 이제 통과를 할 때 원자 내부가 거의 빈 공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을 했어요. 근데 일부분의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입사 방향의 거의 정반대 방향까지 이렇게 거의 정반대 방향까지 되돌아오는 이런 이제 현상을 통해서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존재하고 그리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알파 입자를 정기적으로 이제 밀어서 산란시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디귿은 알파 입자는 전자와 충돌하면서 전기력이 산란된다고 했는데 충돌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 원자 핵, 즉 헬륨 원자 핵은 알파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이 전자보다도 약 무게가 7300배 정도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전자와 충돌한다고 가정해도요. 너무 전자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헬륨 원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진행의 전혀 방향을 받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는 전자 충돌하면 전기력이 산란되는 게 아니라 충돌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전기력은 발생하겠죠. 하지만 산란,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72페이지의 4번. 그림같이 3개의
전화량의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EQ인 A, B, C가 같은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대요. A, B,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A, B, C라고 할 때 그 크기의 B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A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B가 A를 끌어당기는 이제 전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F, B, A가 B를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BA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화량의 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R분의 QQ가 되는 거죠. 이때의 전기력을 우리가 R 제곱분의 QQ 이제 뭐 인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이 크기를 우리가 F, 마이너스 F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B가 A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F. 방향은 화살표로 표현했으니까 크기만 한번 나타내죠. 그래서 F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A도 이제 반작용력에 의해서 B를 끌어당기겠죠. 그때 끌어당긴 힘은 A가 B를 끌어당겼다라고 해서 A, B라고 표현할게요. 이 힘의 크기도 동일하게 F가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C를 뭐 할까요? 같은 전하를 띄기 때문에 밀어내겠죠. 그래서 A가 C를 밀어내는 힘 C한테 표현하고요.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FAC라고 할게요. A가 C를.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요. 거리가 2배. 그러면 거리의 제곱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근데 전화량의 곱은 2배가 됐으니까 2분의 1 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동일하게 C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 역시 이거는 C가 A를 민다고 해서 F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2분의 1 F가 된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F, 왼쪽 방향으로 2분의 1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2분의 1 F가 된다. 이번에 이제 B를 얘기할게요.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F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C하고 B는 서로가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C가 B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 힘을 F, C가 B를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CB라고 할게요. 거리는 R, 그리고 전하량의 곱이 A하고 B 사이의 전하량의 곱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EF라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B와 C 사이에 또 반작용이 작용하죠. 그래서 B가 C를 끌어당기는 힘 C에게 작용하고요. 이 힘의 크기는 FBC라고 할게요. B가 C를 끌어당긴다. 이 힘도 우리가 EF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EF, 왼쪽으로 F니까 오른쪽으로 F가 되는 거고,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왼쪽으로 EF, 오른쪽으로 2분의 1F니까 2분의 3 F값이 되겠죠. 그래서 다 2를 곱해주면 F 대 EF 대 3F 값이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2페이지의 5번 대전체 A, B 사이에 실에 매달린 B가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라는 것은 수평 성분에 대해서도 알짜임이 0이고 수직 성분에 대해서도 알짜임이 0이죠. 그러면 수평 성분에 대해서는 A하고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서로가 같다. 그러니까 두 힘인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평경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C 사이의 거리는 A, B 사이의 거리보다 가깝대요. 그럼 B는 A와 C로부터 받은 전기력이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C가 B를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면 역시 A도 B를 밀어야 되고요. C가 B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면 A도 B를 잡아당겨야 돼요. 그래서 A하고 C의 전하량의 종류는 같아야 된다. 그런데 거리가 B, C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A의 전하량은 B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럼 보기 A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다. 옳은 이제 표현이고요. A, C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A, C는 서로가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당기는 전기력이 아니라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이건 옳지 않은 문장. 전하량의 크기는 거리가 B로부터 먼 A가 더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72페이지 6번. 그러면 원자의 속박된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하는 깊은 깔때기에 갇혀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단 원자 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0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표면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 지표면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그 위에 놓여 있는 이제 물체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0보다 큰 값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이 위치를 우리가 새로운 기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준점 아래의 질량 m인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는 음의 값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이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값의 포텐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무한히 먼 곳, 여기를 우리가 이제 무한히 먼 곳이다라고 할게요. 무한히 먼 곳에 전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전자들의 이제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면 0이 된대요. 그러면 이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인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 값은 기준점으로부터 원자 핵에 가깝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무한대 있을 때가 0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니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전기력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작아진다, 맞는 이야기고, 디귿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일수록 원자 핵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는 이 전자를 무한대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이동시키는 것보다 원자 핵에 더 가까운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이동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173페이지 7, 8번 가는 백열등.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기체를 통과하냐면 저온 기체를 통과하면, 그러면 특정한 빛이 흡수가 돼서 아래 그림처럼 검은 선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예요. 그림 나는 가의 결과를 나타냈다. 기억 나는 흡수 스펙트럼,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검은 선의 위치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다를 거예요. 옳은 문장. 가에서 저온의 기체를 제거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림은 고온의 기체에서 이번에는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B쪽 방향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제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A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있죠.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가 어떤 관계이다?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가 반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빛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어때요? 파장이 짧으니까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불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즉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113페이지의 9번 10번 문제. 그림은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 전이,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낸 거죠. 기역과 디귿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된 과정, 즉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되는 과정,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되죠. 근데 들뜨든 방출하든 그 에너지의 크기는 어때요? 서로가 같죠. 왜냐하면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기역이 디귿의 경우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파장은 에너지의 크기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기역보다 디귿이 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기역이 디귿보다 길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전자가 주행자 수가 2인 궤도에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흡수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그쵸? 3인 에너지에서 2인 에너지를 빼주면, 그러면 2에서 3으로 전이되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그림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 되는 거죠. 자외선이 되고 n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자가 전이 될 때. 그러면 A가 가장 어때요? 파장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아니라 자외선. 그래서 이때 A가 파장이 가장 기니까 에너지가 어때요? 가장 짧겠죠? 작겠죠? 그래서 2에서 1로 전이가 될 때, 그리고 B는 순차적으로 3에서 1, C는 4에서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 A는 주행자 수가 2인 궤도에서 1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될 때 방출된 것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A, B, C 중 광자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그쵸? 주양자수 차이가 가장 큰 C.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또한 파장이 또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광자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디귿 C의 진동수는 A의 진동수의 4분의 5배다라고 했는데, 진동수는 방출되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죠. 즉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방출된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주행자 수가 1일 때, 주행자 수가 1일 때의 에너지를 그냥 2원이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주행자 수가 2일 때의 에너지는 n제곱분의 1배니까 4분의 2원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자 수가 3일 때는 339, 9분의 2원. 하나 더 해볼게요. 주행자 수가 4일 때는 4, 4, 16, 16분의 2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하고 C의 이제 진동수, 에너지 차이에 이제 비례하니까 A에서의 이제 진동수 대 이제 비례식으로 한번 나타낼게요. C에서의 이제 진동수는 주행자 수가 2인 궤도에서의 에너지에다가 1인 궤도에서의 에너지를 빼준 값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FC는 4에서 1의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4분의 3, 2원 대 16분의 15가 되는 거죠. 16분의 15, 2원. 그래서 4를 곱해주면 4, 3, 12. 12 대 15니까 몇 대 몇이다? 4 대 5. 즉 C의 진동수는 A의 진동수의, 그쵸? 4분의 5배에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74페이지의 11번, 12번 문제.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이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냈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주양자수가 n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된 발머계열, 가시광선 영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스펙트럼 A, B, C를 지금 나타냈대요. 그러면 C는 파장이 가장 기니까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은 기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니은, 그리고 A가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니은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리고 디귿은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기억 1번 기억의 이에 나오는 것은 시다. 그렇죠. 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B, C는 가시광선, 발목열 가시광선 영역 옳은 표현이고요. 3번 A, B, C 중 광자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파장이 짧은 쪽인 A, 즉 5에서 2로 전이될 때. 그 다음에 4번 B하고 C의 진동수의 합은 A의 진동수보다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진동수는 에너지에 방출되는 에너지 혹은 흡수되는 에너지의 크기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디귿, 니은, 기억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의 이제 준위를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니은과 기억의 이제 에너지 준위의 이제 합은, 기억은 3에서 2가 되니까 세 번째 껍질에서의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껍질에서의 에너지를 이제 빼준 값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은 네 번째 껍질에서의 에너지 준위에다가 두 번째 껍질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이제 빼준 값의 이제 절대값이 되는 거고, 이거의 합은 디귿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됐을 때의 에너지의 크기보다 어때요? 큰 값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B와 C의 진동수의 합은 A의 진동수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전자가 N이 2인 궤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전자가 2인 궤도가 바닥 상태에 놓여 있는 궤도로서 전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에너지가 없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고체 A,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내는데, 우선 B는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서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B가 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가 절연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A는 절연체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실온에서 B의 원자가 띠에는 양공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B는 도체잖아요. 그러면 실온에서 도체는 원자가 띠에서 이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띠에는 또한 양공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 에너지 이제 준위는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보다 그 위에 있는 전도띠의 에너지 준위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5페이지 14번, 16번 가와 나는 절마늄의 비소와 붕소를 첨가한 반도체, 비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리고 붕소는 3개가 되는 거죠. 절마늄은 4개. 그럼 가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잉여전자, 남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나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공유 결합하지 못한 빈 공간, 양공을 갖고 있는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나는 P형이기 때문에 양공이 전류 흐르게 하는 거 맞고요. 디귿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아니라 3개. 그래서 정답은 2번. 16번 가는 14족 규소의 불순물을 도핑한 반도체 A와 반도체 B를 접합하여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전지를 이용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에서 B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냈는데요. X는 B의 첨가한 불순물이래요. 근데 X를 규소에 첨가를 하다 보니까
남는 전자, 잉여 전자가 있죠. 그래서 X는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러니까 15족 원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B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A가 P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순방향을 걸어줬을 때의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러면 순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N형에는 마이너스 전극을 그리고 P형에는 플러스 전극을 걸어줘야 되니까 스위치를 B에 연결해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려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 기억 A에 첨가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는 그렇죠. A는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를 넣어줘야 되니까 4개보다 적다 옳은 이제 문장이고요. 그 다음 니은 가에 스위치 A를 연결하면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B에 연결해야지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는 거. 그래서 니은 틀린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A와 B의 접합면에 전자와 양공이 그렇죠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A 쪽에서 양공이 B 쪽으로 그리고 B에서의 전자가 A 쪽으로 그래서 그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76페이지에 17번 PN 접합 다이오드를 전지에 연결하여 전류가 흐를 때 그럼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라는 거고 전지의 기호에서 긴 쪽이 플러스 전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전극 그러면 순방향이니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되겠죠. 두 불순물 반도체에서 주요 전압 나르게인 기역은 N형 반도체 쪽이니까 전차 니은은 양 공이 되겠네요. 기역은 전자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저항 아래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BRA 방향으로 흐른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디귿 반도체의 온도를 높이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전류의 세기가 증가된다라는 것은 저항값이 감소했다. 우리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저항의 단면적 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온도에 따른 이제 비저항값을 한번 이제 다시 설명하면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하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감소를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는 온도를 올리게 되면 반대로 비저항값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원자과 전자에 있던 이제 원자과 전자 D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고 에너지 흡수하게 되면 더 쉽게 전도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비저항값은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귿도 옳은 이제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77페이지에 1번과 3번을 같이 볼게요. 다음은 원자 모형의 발전 과정의 모습을 나타냈다. 첫 번째 모양은 톰슨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는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순차적으로 나타냈죠. 보기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산란 실험에서 일부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산란된 거는 A에 해당한다. 그렇죠?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고요. 수소 원자에서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은 B에 해당한다. 그렇죠?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이제 없었지만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한다, 발견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디귿 세 원자 모형 모두 원자핵을 원자핵의 구성 입자로 본다라고 했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은 둘 다 이 원자 핵을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으로 갈게요. 그림과 가와 같이 대전체 ABC가 X축에 고정되어 있다.
A부터 BC까지 거리는 D와 ED이고요. 플러스 전하인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 사이에는 반비례하죠. 그러면 B의 전하가 Q다라고 한다면 거리가 2배 떨어져 있는 A 지점에서의 전하가 4Q가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C를 만약 이제 밀어주는 그런 이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B는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또 반대로 B가 C를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면 A는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의 두 전하의 종류는 서로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 그쵸? 나에서는 이제 A하고 B의 위치를 바꿨대요. 그럴 때 C가 플러스 방향의 전기력을 받았다라는 거는 A는 4Q, B는 Q죠.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클 텐데, A가 C를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C는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전하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B는 마이너스의 전하가 되더라. 그래서 기억,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A의 전하가 B의 전하의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 나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나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A하고 이제 C는 서로가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인력, 그리고 C가 B를 밀어내는 인력에 의해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해야지만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77페이지의 2번과 4번 그림 가는 알파 입자 산란.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산란 실험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형광 스크린에 감지된 알파 입자의 수를 산란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플러스 전하를 띤 이제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으로부터 정기적인 청력을 받아서 이제 산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란각이 클수록 입자수가 어떻게 되나요? 입자수가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보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예,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청력에 의해서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옳은 문장.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 질량에 비해 매우 이제 크다. 그쵸? 옳은 문장이고요.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이거는 우리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부터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으로 바로 갈게요. 가와나는 어떤 원자의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서로 다른 궤도에서 각각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 사이의 거리는 나가 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가에서는 전자는 등 가속도 운동 아니죠. 등 가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계속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니은 전자의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더 멀다라고 했는데, 원자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두 물체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멀리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는 나가 가보다 더 크다. 즉 가보다 나에서가 더 크다. 옳은 문장이죠. 중력이라는 에너지도 똑같아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니까 지구로부터 물체가 멀리 떨어질수록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이제 개념, 같은 개념이라는 거. 디귿.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하량은 원자핵과 전자 같으니까. 그래서 가와 나의 경우 이제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으니까 거리가 가까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전기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트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78페이지에 5번, 7번, 5번 그림은 가열된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광정관에서 방출된 세 빛 A, B, C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B보다는 C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죠. 보기 스크린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수소기체 방정관, 그러면 수소가 방출할 수 있는 특정한 파장대의 빛만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그 특정한 파장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요. 기억 옳은 문장. A, B에서 진동수를 물어봤는데 우리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어때요? 비례하고요. 파장에는 이제 반비례하죠. 그래서 A, B, C의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은 에너지가 가장 큰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는 크겠지만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7번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 A, B, C를 나타낸 거고, 표는 양자수에 따라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나타냈다. 양자수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도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도 이제 증가하게 됐죠. 그럼 이제 A하고 B는 방출하냐 흡수하냐의 차이지, 그때의 에너지 값은 서로 어때요?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는 2에서 1로 이제 전이 되는 이제 전자기 때문에 A나 B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큰 값을 나타낼 거예요. 보기 A에서 전자는 즉 3에서 이제 2로 이제 들뜨는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흡수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크기가 3.4가 아니라 주양자수가 3일 때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5 거기 빼기 2일 때 마이너스 3.4를 이제 빼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1.9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4가 아니라 1.9 값이 나와야 된다.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 계열로 따져보는 거예요. n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가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 되는 거고, 또 n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떨어질 때는 가시광선 발모 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파장을 비교한다면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어때요? 짧지요?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B보다 C가 더 크다. 진동수를 물어봤죠?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진동수는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크다. 그러면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B보다 C에서가 더 크다. 전자를 핵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전자가 2인 상태가 있을 때가 1인 상태가 있을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때요? 작지요? 그리고 전자를 띄어낼 때는 우리가 이제 무한대까지 띄어낼 거예요. 그래야지만 원자 핵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한데, 무한대일 때의 전자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무한대로 전자를 이동시킬 때 에너지가 2에서 무한대로 전자를 이동시킬 때 에너지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무한대 가기가 더 쉽다.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78페이지의 6번과 8번 문제. 그림 가는 고온의 기체 A의 방출되는 빛을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나는 저온의 기체 A, B에 섞인 기체를 통과한 백열등. 저온의 기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리고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 보기를 보니까 A,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라고 했는데요. 지금 나는 A, B를 서로가 혼합한 기체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여기도 있나요? 이렇게 네 군데에서는 가고
다른 파장대의 선 스펙트럼이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A, B는 서로가 다른 종류의 기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백열등에서 방출된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그쵸?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 지금 이제 A 기체하고 이제 B 기체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만 빼놓고는 어때요? 다 밝은 빛을 나타냈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디귿. A가 저온일 때 흡수되는 빛의 파장은 A가 고온일 때 방출한 파장과 어때요? 그 파장의 위치가 다 같지요. 그래서 디귿 옳은 이제 문장.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 원자의 빛 A, B를 차례대로 비추면 주양자 수가 1에서 2로 들뜨게 되고 또 2에서 3으로 이제 들뜨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을 나타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에 있던 전자가 1로 뭐예요? 떨어지면서 C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그림이 맨 마지막 그림이 되는 거죠. 보기로 넘어갈게요.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와 A와 B에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가 서로가 같다라는데, 우리 에너지는 진동수에 어때요? 비례하지요? 그러면 이제 C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A에서 흡수한 에너지와 B에서 흡수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이제 진동수는 비례 관계니까 C에서의 진동수는 A의 진동수와 C의 진동수를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 그 다음에 A가 B보다 파장이 길다고 했는데, 에너지는 A가 B보다 어때요? 크지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파장은 누가 더 길어야 된다? B가 A보다 길어야 된다. 옳지 않는 문장이 되겠네요. 디귿.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라는 거는 주양자 수가 1인 상태, 수소 원자의 경우는 1인 상태, 주양자 수가 1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BA를 차례로 비추면 전자가 주양자 수가 3인 상태로 전이를 한다고 했는데, BA를 비추는 게 아니라 A를 먼저 비추고 나서 B를 비춰야지만 그림에서처럼 주양자 수가 3인 상태로 전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B부터 이제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가 주양자 수가 1에서 2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위치인 주양자 수가 1인 위치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인 상태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179페이지의 9번 문제와 11번 문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의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이 A, B, C, D를 나타냈고요. A는 에너지가 흡수, B, C는 방출이 되는 거죠. 보기 기억. A에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해당하니까 그 차이가 1.89 일렉트론 볼트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B, C, D 중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장 긴 경우, 파장이 가장 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경우, 그러면 B가 아니라 C에 해당하겠네요. 디귿.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FC라고 할게요. 와,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FD라고 할까요? 빛의 진동수의 합은 FB와 같다라고 했는데,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죠. 그러면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C와 D의 에너지의 합이 B와 같기 때문에 디귿. 진동수도 D와 C를 더한 값이 B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11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라는 거는 주양자 수가 1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자가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하여, 그러면 자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수가 n인 상태로 전이한 후에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서 나타냈다고 했고요.
람다 1과 람다 2는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2로 이제 전이된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파장이 더 짧은 이 영역 때는 자외선 주양자 수가 1로 전이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거의 이제 2000 나노미터 정도가 적외선 주양자 수가 3인. 그렇다면 람다 제로의 빛을 흡수하여 양자수가 n인 상태로 전이한 후라고 할 때 이때는 4에서 3,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3에서 2. 그래서 양자수가 4인 상태까지 전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양자수가 n인 값은 4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에서 3,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에서 2, 이걸 의미하고요. 또 4에서 2,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4에서 1부터 시작해서 3에서 2, 2에서 1.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될 거예요.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람다 1, 람다 2는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다. 옳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바닥 상태의 전자는 파장이 람다 1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람다 1은 발모 계열, 즉 주양자 수가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 파장이잖아요. 근데 바닥 상태라는 거는 주양자 수가 얼마일 때?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는 람다 1의 빛을 흡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9페이지의 10번과 12번. 10번은 그림은 가상의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으로 전자가 주양자 수가 2에서 1인 상태로 전이할 때의 진동수가 F인 빛을 방출한다. 그럼 우리가 n번째 껍질에 놓여 있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서의 에너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프랑크 상속파기의 빛의 진동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장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진동수는 서로가 이제 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럼 이때 이제 주양자 수가 1인 지점에서의 에너지를 이제 E1, 2인 지점에서의 에너지를 E2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4분의 E1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양자 수가 3인 지점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9분의 E1,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E1 값이 마이너스 4.0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방출된 빛의 진동수를 F라고 했는데, 뭐 프랑크 상수는 일단 빼고 이제 설명할게요. 비례 관계식으로요. 그러면 이때 방출된 빛의 진동수는 주양자 수가 1인 위치의 에너지 준위와 2인 위치에서의 에너지 준위의 이제 차이가 되니까 그 차이 값은 4분의 3 E1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주양자 수가 이제 3, 주양자 수가 3인 위치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9분의 E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양자 수가 2인 상태, 이때의 에너지 준위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진동수를 F 이제 플라임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비례관계식으로서 두 지점에서 에너지 차니까 9, 4, 36에다가 9에다가 5를 빼주니까, 4를 빼주니까 36분의 5, E1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F로 이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 27분의 5 F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12번 볼게요. 가는 소수 원자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이 이제 자외선이 되는 거고, 주양자 수가 n에서 이제 1인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방출된 빛의 파장 때, 그때 이제 람다 1에서 람다 3까지 표현했는데요. 람다 1이 라이먼 계열 중에 파장이 가장 길대요. 그러면 얘는 2에서 1로 전이될 때가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3에서 1, 4에서 1 순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발모 계열은 주양자 수가 n에서 이제 2로 전이될 때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람다 알파가 파장이 가장 길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베타가 그 다음으로 이제 긴데요. 그럼 얘는 이제 3분에서 2가 되는 거고, 베타의 파장은 4에서 2로 이제 전이될 때 방출된 빛의 파장 값이 되겠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은 방출된 빛은 파장에 어때요? 파장에 이제 반비례하죠.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이때는 파장이 가장 긴 알파 이제 값이 가장 에너지가 가장 작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리은은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 관계 진동수하고 파장이 서로가 이제 반비례 관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F1 더하기 F 베타는 F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에너지로 E1 더하기 E 베타는 E3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이 이제 맞는지를 한번 보고 나서 맞으면 이제 니은이 맞는 얘기고 틀리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제 람다 1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2에서 1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3은 그쵸 4에서 1, 그리고 이 3이 베타죠. 람다가 아니라 베타. 그럼 얘는 3에서 4에서 2, 4에서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2, 3은 4에서 1이 되죠. 그러면 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표현한다면 1, 2, 3, 4 이제 에서의 이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면 2에서 1에다가 4에서 2, 1대2의 에너지를 합한 값은 4에서 1일 때 어때요? 같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딕은 알파하고 베타의 이제 파장의 이제 비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좀 공간이 이제 부족할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좀 굵게 한번 해볼까요? 굵게. 그럼 이제 봅시다.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보고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굵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너지는 이 파장이 어때요? 파장이 반비례한 거죠. 그리고 그때의 에너지는 우리가 주양자수 제곱분의 첫 번째 껍질에서의 에너지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의 관계를 이제 푼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 이제 파장 분의 1대 파장 베타분의 이제 1의 이제 관계식으로 나타낸다면 이거는 이제 두 지점에서의 이제 에너지 차와 같죠. 그래서 람다 알파분의 1은 이제 주양자수가 2인 에너지와 3인 위치에서 에너지의 이제 차에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 베타는 주양자수가 2인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4인 위치에서 에너지의 이제 차와 같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이용하면 4분의 2원 빼기 9분의 2원 대, 그리고 4분의 2원 대 4, 46, 16분의 2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나타내면 36분의 5 2원 대 16분의 3 2원. 그러면 이제 파장 알파와 파장 이제 베타의 관계를 이제 풀었으면 27대 20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13, 15번 문제. 그럼 가는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기체 원자, 나는 인접해 있는 원자가 매우 많은 고체, 그러니까 띠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기억,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진다. 그렇죠?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받는 전기력은 작아지죠. 그리고 인력에 해당하는 힘이 작용할 때는 그 인력과 벗어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또 청력에 의한 에너지는 서로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고요. 니은, 나에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를 띠 간격이다라고 했는데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를 우리는 허용된 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원자가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를 우리는 원자가 띠다라고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가와 나 모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준위 영역이 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가에서는 이제 전자는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나에서도 띠 간격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때 이제 띠 간격에는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이제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도 옳은 이제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15번 그림은 이제 규소의 붕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에 주변의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전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양공이 하나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양공이 주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 나르게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불순물 반도체를 이제 P형 이제 반도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공,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는 양공, 전자가 아니라 양공이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붕소에 의해 전도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전도띠가 아니라 이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밖의 준위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P형 반도체는 이제 불순물에 의해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 우리가 밖의 준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이 에너지 준위로 쉽게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문장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80페이지에 14번, 16번 그림은 두 고체 물질 A,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색칠한 부분은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A를 보니까 A는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서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자과 띠는 전자가 완전히 이제 채워진 띠가 되는 거고, 전도띠는 이제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이제 부분. 근데 서로가 띠 간격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자과 띠에 있는 이제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제 전이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띠의 양공이 또한 쉽게 혹은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B는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띠팅 간격이 굉장히 멀리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B는 부도체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부도체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절연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기억, 띠 간격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딱 봐도 B가 커 보이죠? 니은 실온에서 양공의 수가 A가 B보다 많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이제 서로가 중첩되어 있거나 붙어 있는 도체의 경우는 쉽게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원자과 띠의 양공이 쉽게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A가 B보다 많다.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A는 도체를 말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가 아니라 비저항값이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반대로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반도체하고 절연체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 절연체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지만 반도체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비저항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도 전성이 커진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도체는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16번 가와나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화살표는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요, 원자과 띠의 양공이 전도띠의 전자보다 많대요. 그러면 원자과 띠의 양공이 전도띠의 전자보다 많다라는 거는 가는 P형 반도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과 띠의 양공보다 많다. 그럼 이거는 N형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 가는 N형이 아니라 P형 반도체가 돼야 하는 거고요. 니은 나에서 양공은 전자의 전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렇죠. 나의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오택 규칙을 이미 다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택 규칙을 만족한 이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동을 해야지만 이 원자과 띠에 양공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가의 경우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가 D에 불순물이 포함된 만큼의 양공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디귿. 나는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 그러니까 고유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리고 5개인 원소를 도핑해야지만 잉여 전자, 남는 전자가 생겨서 N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181페이지에 17번. 그림 가나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전지와 저항에 연결한 회로라고 했는데요. 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전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전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의 이제 이쪽 부분이 P형, 이쪽이 N형, P형, N형. 그럼 가는 순방향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리고 나는 역방향이 이제 걸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질 않을 것이다. 기억 가에서는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다이오드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자와 양공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나의 다이오드의 접합면에서는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라는 거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죠.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고, 나는 역방향이 걸렸기 때문에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접합면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더 전류가 흐르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는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19번. 그림같이 전원장치의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와 B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더니 A에서만 불이 지금 켜졌대요. 그러면 이제 B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전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전극. 그러면 이제 B는 역방향이 걸린 거죠. 그러면 A는 순방향이 걸렸으니까 Y쪽이 이제 P형 반도체, 그리고 X쪽이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X는 P형이 아니라 N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B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 역방향이 걸렸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은 X의 전자를 계속 공급한다라고 했어요. A의 불이 켜졌다라는 거는 계속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계속 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전원장치에서 이제 N형 반도체로 전자를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계속해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 옳은 문장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81페이지에 18번. 가는 규소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거고, 순수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 띠를 나타낸 거죠. 원자가 띠에서 전도 띠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값이 증가하게 되고요. 나는 규소에 갈륨을 첨가한 반도체, 불순물 A를 첨가한 반도체를 접합한 PN 접합 다이오드의 원자과 전자의 비율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나는 보니까 갈륨은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래서 양공이 생겼죠.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A는 이제 잉여 전자, 남는 전자가 있는 것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기억, 가의 원자과 D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가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A를 첨가한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니까 N형 반도체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접합면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와 결합을 하는 거고, 역방향 전압을 걸어줄 때 접합면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20번.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 B, C에 D에 전지 2개, 그리고 저항 스위치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 A를 연결했더니 A하고 D가 켜지고, 그럼 이 경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스위치 A 연결했으니까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A하고 D는 켜졌다는 얘기는 C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 입장에서는 역방향이 된 거고, 그러니까 D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또 이제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A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이런 이제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D의 경우 이쪽 방향이 P형, 이쪽이 N형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A도 아래쪽이 P형, 그리고 위쪽이 X쪽이 이제 N형,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경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 경로를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이번에는 B에 연결하면이라고 있어요. B에 연결하면 B에 연결하면 BC가 켜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B에 연결하면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흘러 나와서 이제 A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B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B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D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 C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다시 이제 B 쪽으로 해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B의 위쪽이 P형, 아래쪽이 N형, 그리고 C의 Y가 P형, 아래쪽이 이제 N형, 이제 이렇게 비행 접합이 된 거고요. 그러면 기억 X는 N형 반도체 옳은 문장이죠? X, 그쵸? 그 다음에 이제 D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Y에는 순방향이 걸린 거죠. 그래서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한다. 역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순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D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빨간 선이에요.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가 같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경로를 나타낼게요. 보세요.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저항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렀죠. 그 다음 이제 스위치 B에 연결했을 때 이제 플러스에서 나와서 그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렀죠. 그래서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